네, 오늘은 투자 심리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도체 얘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100 밑으로 곤두박질 쳤죠.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이사 모시고 반도체주 흐름과 함께 향후 전망까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조금 불안감이 진정되는 듯 했는데 다시 하락세를 간밤에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주가 많이 빠졌죠. 대표적인 엔비디아도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 혹시 어제 특별한 악재가 있었습니까? 네, 어제 저도 잠들기 전에 미국 지수를 확인하고 상승세구나라고 이제 기분 좋게 잤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들 빠져 있더라고요. 출발은 좋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이제 AI 서버를 만드는 회사인데 예. 그 회사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 사실 어제 그 빠진 측면은요. 예. 미국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국채 입찰. 네, 그게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네. 그동안 이제 그 계속해서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 원래 엔캐리 그 금리 인상을 기조를 보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9월에 이제 빅스텝을 할 거다. 네. 미국 중앙은행이 그래서 연준이 이제 빅스텝을 보고 지금 채권 시장은 이미 거의 80% 가까이 프라이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빅스텝을 하면 국채가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안 팔리니까 이거 어. 뭔가 채권 시장에서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지표를 뭔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채권 투자자들이 네. 또 다른 지표를 먼저 받고 무슨 판단을 했다? 그게 어떤 뭘 캐치를 하고 있지 뭘 않을까? 했을까요? 뭐 이제 주요 매크로 지수들이 요즘에는 그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일부 이제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이 생긴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락세가 시작이 됐는데 빅테크들이 대체로 하락세를 또 주도한 거군요. 그러면.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100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네네. 폭이 컸는데 엔비디아 하락폭이 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지금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투자 포지션이 예. 엔화의 그 공매도를 치는 거죠. 엔화를 숏으로 잡고 이제 빅테크 주식들을 롱으로 좀 레버리지를 써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유동성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제일 영향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 저점, 그러니까 이번 AI 혁명이 시작되기 전 대비해서 거의 주가가 8배에서 10배 올렸거든요. 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익 실현. 하지만 액면 분할 이후에 쭉 보면 전고점에 비해서 보면 거의 한 30% 가까이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정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는 없을까요? 맞습니다. 충분히 조정이 된 거고요. 예. 여기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조정이 30% 정도는 대세 상승기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거든요. 나올 수 있는 조정이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밑으로 더 주가가 하방으로 간다 그러면 그게 이제 추세를 깨고 내려올 경우에는 좀 이제 손실 회피 물량들 그리고 이제 손절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낙폭을 좀 더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그래서 쪽일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반등하는 쪽에 좀 무게를 보고 있습니다.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실적,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 M7이라고 하는 빅테크들의 이익 창출 능력이 예. 압도적입니다. 여전히. 예, 왜냐하면 우리 S&P 500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러면 S&P 500에서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EPS, 그러니까 그 EPS 증가율을 보면 네. 빅테크 M7의 EPS 증가율이 70%대였고요. 주당 이익 증가율이 네네, 맞습니다. 70%. 그런데 작년에 그러면 나머지 7개를 뺀 493개의 S&P 기업들의 EPS 증가율이 10에서 20%밖에 안 됐고요. 올해 놓고 보면 빅테크들의 이익 증가율이 올해 한 40% 중후반대로 보고 있거든요. 네. 추정치가. 근데 나머지 기업들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플랫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성장이 희귀해지고 있고 성장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으로 다시 또 쏠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익 증가율이 주도하고 괜찮다. 네네, 맞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에서는 조금 시장의 평가가 좀 엇갈리게 나오지 않았나요? 최근 발표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네, 뭐 실적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그 실적 성과랑 그러면 이제 가이던스들이 되게 중요한데 요즘에는
그 캐펙스라고 해서 자본 지출. 투자, 그래서 자본 지출. 특히 자본 지출이 대부분 AI향 투자잖아요. 예. 그게 이제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음.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 이제 1년 6개월 동안은 그 빅테크들의 흐름과 투자자들의 흐름이 거의 같았어요. 그래서 네. 같은 방향을 보고 움직여 왔었는데 이제 1년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이게 급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어느 만큼의 성과가 나왔어 예.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성과는 안 나오는데 앞으로 더 많은 자본 지출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네,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금융시장과 실물 간의 약간 괴리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그 새로운 인공지능 블랙웰 뭔가 설계 결함으로 생산이 늦어진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확실히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일단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는데요. 아 엔비디아는 부인한 겁니까? 네네, 공식 네. 부인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밸류 체인 쪽에 이제 기업들을 좀 확인해 보면 약간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칩하고 칩끼리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네. 거기에 이제 인터페이스 IP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거기서 이제 설계 결함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병렬로 다 연결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칩하고 칩끼리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약간 이제 설계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주가에 미치는 뭐 악영향도 별로 없을 거로 봐야 되나요? 주가에는 이제 이미 악영향이 미친 거죠. 이미 반영이 된 거다? 그래서 이제 블랙웰이라는 신규 제품이 원래는 올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게 한 분기 정도는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주가에는 저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조금 생산이 조금 늦어진다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지만 이 앞으로 엔비디아 이제 실적 2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실적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앞으로 이런 블랙웰 생산 지연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제가 요 지난달에인가 그 출연해서 앵커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겁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높아서. 네, 기대감이 너무 네. 높아서. 근데 지금 반대예요. 그래서 어. 기대감이 지금 너무 낮아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대.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게 호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수익 기대가 그렇게 네네. 높지 않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원래 그 전에 높은 주가 상승률 상황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벤트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오히려 반등의 에너지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상승률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제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걱정했던 거는 지난 분기의 성장률이 너무 높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지난 분기 실적 성장률이 262%였고요. 전전 분기는 265%였어요. 근데 이제 이 성장률을 어떻게 이번에 그만큼 나오게 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춰줄까 이게 이제 걱정이었는데 주가가 30% 조정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눈높이가 낮아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높이가 혹시 시장의 컨센서스의 전반적인 기대치는 어느 정도로 지금 형성이 돼 있나요? 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 성장이나 이제 그 EPS 증가율이 훨씬 더 잘 나오기는 할 거예요. 잘 나오긴 네네. 한다. 거의 뭐 지금 200억 달러 정도까지도 지금 매출을 보는 쪽도 있거든요. 예. 네. 뭐 지난 분기가 이제 100억, 180억 달러 정도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엔비디아 주가에 관심을 갖는 게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투자, 아까 이게 투자를 많이 늘리는데 수익은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투자 그래서 뭐 거품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조금 나오잖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거품론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좀 있는데 이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원래 혁명이 시작되면 예. 처음에는 기업하고 투자자들이 같은 시각으로 꿈과 희망을 그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보통 한 2년 정도 지나면 여기서 시각이 엇갈리거든요. 예. 그게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 혁명 때도 그랬었고요. 그때도 이게 작은 검색바 하나 차지하려고 시스코 같은 비싼 장비를 왜 저렇게 많이 사는 거야? 설비 투자를 하는 거야. 저거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어?라고 했지만 검색바를 구글이 장악하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었고요. 그리고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을 때도 그때는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드로이드를 공짜로 제공해주기 시작했거든요. 네. 아니 그렇게 저렇게 공짜로 줘서 어떻게 돈을 벌지? 라고 했는데 결국 독점이 완성되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수익이 났고요.
지금은 이제 AI라는 이 핵심 인프라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게 그러면 결국 군비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빅테크들은 이 군비 경쟁에서 절대 이탈할 생각이 없어요. 투자 경쟁에서 투자를 맞습니다.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CEO인 이제 순다르 피차이가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네. 우리가 투자하는 게 지금 분기별로 120억 달러씩 투자하고 있어요. 예. 구글이 AI 쪽에. 예. 근데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이거 과잉 투자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과잉 투자하는 리스크가 과소 투자하는 리스크보다 훨씬 크다. 훨씬 낮다. 예. 그러니까 과소 투자를 해서 이게 선두 그룹에서 대열에서 이탈하면 탈락되면 시장에서 멀어지면 못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 투자는 계속되고 네.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나 이런 걸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정 상태에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그 정도 엄청난 상승 랠리를 다시 보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 그래도 지금 가격 레벨에서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 우리 AI 혁명이 시작되기 전에 엔비디아의 평균 PER이 예. 한 80배 수준이었어요. 예. 주가 수익 배율. 음. 근데 지금 엔비디아 되게 주가 많이 올랐다고 부담스럽다고 했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예, 전 고점 기준으로 그때가 한 44배 수준이었고요. 44배. 지금은 33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PER이 그 정도 네, 떨어졌다.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실적 상승률이 사실 주가 상승보다 더 앞서온 건 사실인 겁니다. 네, 그렇군요. 주가 수익 비율만 보면 상당히 지금 가격 매력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네네, 볼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자, 이 엔비디아 얘기하니까 이 삼성전자 납품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 HBM 고대역폭 메모리 3E 8단 제품 뭐 로이터가 보도했잖아요. 품질 통과했다.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이거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도 이게 되게 궁금해서 좀 이제 이 업계 쪽을 좀 알아봤거든요. 예.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나와서 삼성 잘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는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왜 삼성이 저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냐면 그동안 이제 삼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안 된 경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철저하게 메시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 관리를 네네. 하는 거다. 그래서 네. 확실하게 이게 확정됐을 때 예. 오픈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게 어설프게 언론을 통해서 가격 반영이 돼버리면 이게 주도권이 기업한테 있지 않고 언론한테 가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확실했을 때 이제 메시지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래서 8단 제품은 올 가을부터는 납품이 될 것 같아요. 8단은 네. 올 가을 그리고 그리고 그 한 단계 위인 12단이죠? 12단은 이제 연말에 콜 테스트를 진행하고 내년 초쯤에는 이제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단 제품의 엔비디아 품질 검증 테스트 통과가 확정된다면 그 자체는 이미 삼성전자 주가에 큰 영향이 없을까요? 많은 기대치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가 레벨에서 만약에 그 재료가 나온다면 예. 주가 상승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통과될 거라고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도 네, 왜냐하면 삼성이 공식 부인하면서 예. 그게 다시 또 기대감이 사그라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 지금은 확정되는 순간 충분히 저는 상승 에너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게 되면 사실상 독점해온 SK 하이닉스에는 또 마이너스 영향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 같은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그렇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같이 다 수혜를 보는 그림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다시 또 같이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제 뉴욕 증시의 영향이 지금 나타나서 우리 반도체주가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그 영향으로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은 사실 매크로 이슈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주식이 빠지는 거는 네. 조정 받는 거는 사실 이제 그러면 미국 내에서 월가에 있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본진이 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빠지고 미국 있기 시장이 때문에 워낙 떨어지니까. 그럼 해외로 가 있던 이렇게 일부 투자해 넣었던 것들을 회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리스크 오프라고 하거든요. 리스크 오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에 있던 투자해 놓은 것들을 다시 본국으로 회수를 해 가는 그러니까 거고요. 외국인 매도세가 이렇게 네, 늘어나는군요. 그래서 다시 또 이게 미국 시장이 다시 충분히 올라오면 또 다시 리스크 온이 돼서 국내 쪽으로 이제 수급이 나올 수가 있는 외국 매수세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 블랙 먼데이 때는 웬만한 시장이 다 10%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날 보면 일본 시장은
12% 빠졌다가 10% 상승했어요. 거의 회복을 다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 빠졌다가 거의 3, 4%밖에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 어제 나스닥 빠진 것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선방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볼 수 있다. 네. 지금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을 보면 HBM, 고대풍 메모리 말고도 D램이라든지 낸드, 이른바 범용 반도체 이런 업황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작년 4분기부터 그 고정 거래 가격이 상승세로 돌았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업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올 상반기까지 분기별로 계속해서 20%씩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이 되게 특이한데요. 예. 보통 이게 반도체 업사이클이 오면 가격도 오르고 물량도 늘어요. 네. 근데 이번 사이클은 음. 가격은 오르는데 물량은 안 늘어요. 그래서 이번 업사이클은 가격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3분기 동안 계속해서 QOQ 분기별로 20%씩 상승해 왔거든요. 가격이. 네. 네. 그런데 아마 올 하반기에는 더 올라가긴 할 건데 예. 그 상승률이 좀 꺾일 것 같습니다. 가격 네. 상승률이. 네. 그래서 20% 상승률을 내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네. 그게 최근에 이제 조정의 한 원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가격 상승 흐름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주가는 내년 하반기를 보고 있거든요. 내년 하반기. 하반기를 보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반도체 산업 섹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약간 좀 의문이 가는 거죠. 예, 업황이 하반기.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좀 상당히 매수하기 좋은 시점일까요? 아니면 조금 뭔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일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를 보면 예. 반도체가 굉장히 지대하잖아요, 영향이. 예. 근데 굉장히 이게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미국 수출하고 직결이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예, 미국 쪽에 예.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국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국 수출이 좋을 때는 SK 하이닉스 저 주가 흐름이 충분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 쪽이 좋아요. 중국이. 네. 왜 그러냐면 SK 하이닉스는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주로 납품을 하고 예. 삼성은 PC나 스마트폰 같은 이제 소비재 쪽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게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나가잖아요. 음. 근데 7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 중국 쪽이 압도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쪽이 네. 좋아지고 있다. 네, 네. 미국 쪽은 그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가 예, 예. 하반기부터는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약간 여기 투자가 약간 둔화되는 흐름이 보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정책이 네. 180도 달라서 이게 네.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삼성전자 쪽이 좀 더 투자하기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였습니다.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